네. 이미 사장이 없다 보니까 그냥 임명직 사장들 갖다 놓으면 뇌물이나 갖다 주고 그러다가 정권 바뀔 때마다 잘리고 소비자들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고 어째서 피해를 본 게 명확한데 KT 네네네. 기준이 중요합니까? 안녕하십니까. 주인 노릇의 주인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KT에서 요즘 한참 말 많고 탄 많고 사고 자주 터지고 그 주인 없는 회사 KT를 상대로 14만원 정도, 14만 몇천원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잦은 고장과 인터넷 끊김 현상, 그리고 KT 직원들이 나와서 수리를 한다고 하고 돌아서면 또다시 고장이 나고, 이런 일이 지난해에 여러 차례 있었고 올해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KT 직원들은 본사 직원들 말합니다. 전화가 계속 불통이 돼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왔다가 수리하고 가면 또다시 전화가 되질 않고, 그러니까 그 수리를 하러 온 하청업체 직원이 보기에도 답답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저한테 살짝 귀뜸을 해주더라고요. 이것은 지하 매설물 동선이 수명이 다 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다. 그런데 지상에 있는 선만 아무리 해도 이거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려주길래 KT에 전화를 해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항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수리된 게 지난해 2018년도 11월입니다. 그때부터 전화가 좀 뭐 그런 대로 됐었는데 몇 달 동안은 됐죠. 그랬는데 이 3월에 들어와서 또다시 전화가 하루 종일 먹통인 거예요. 그래서 KT에 전화를 했더니 그 전화를 대응하는 KT 본사 직원들, 하청업체 갑질하듯이 국민들한테도 갑질을 하고 있었어요. 살살 거짓말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래서 KT를 상대로 주인 노릇을 하면서 KT가 왜 이렇게 사고가 잦고 대국민 서비스도 엉망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내용이 마음에 들으시면 구독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KT를 상대로 주인 노릇을 한 내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겠습니다. 자, 이게 KT에서 최종적으로 제가 받은 휴대폰 문자와 팩스로 받은 공문 내용입니다. KT 어디 지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불편드려서 죄송합니다. 손해배상 관련 사항 안내드립니다. 관련 기준은 전기통신서비스 기본약관 20페이지, 이용하지 못한 기간은 3배 보상, 보상금액은 14만 8,681원. 이거 돈으로 바로 주는 게 아니고 다음 달부터 전화요금에서 상계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용하지 못한 기간 28일. 이거 사업하는 사람이 평일 기준으로 28일 동안 전화가 불통이 됐다. 굉장히 큰 손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기준으로는 계산한 금액이 요 금액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전기통신서비스 기본약관 제8장 손해배상 내용을 보면 이용요금의 3월분 평균 요금이
3배 계약자와 협의하여서 배상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배상을 해주는 과정도 처음에는 배상해 줄 수가 없다. 미미하기 때문에 못한다. 두 번째는 뭐 한 10만 원 정도 들려니까 그냥 그걸로 뭐 덮고 넘어가자. 그래서 제가 단돈 10,000원을 받아도 괜찮으니까 KT 규정에 따라서 정확하게 보상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KT를 사용하시는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뭐 시간이 되신다면 반드시 주인 노릇 하셔서 국민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미미한 거라 할지라도 국민들이 제대로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 습관됩니다. 그래서 국민들 그냥 무시만 당할 뿐입니다. 자, 그래서 KT가 어느 순간부터 왜 이렇게 됐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KT가 개판이 된 이유, 이렇게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이 KT에서는 주인이 없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현상이 다 일어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KT의 그 주주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KT 주주 현황을 보면, 자, 외국인이 48.5%, 그리고 국내 기관 및 개인이 33.93%, 국민연금이 10.94%, 자사주 6.13%, 뭐 우리사주 조합 0.5%. 이렇게 해서 잘 쳐다보면 여기에는 주인이 없어요. 외국인 들어와서 주인 노릇 할 일도 없고, 국내 기관, 개인, 개미들이고, 국내 기관에서 여보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주인이 없다 보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기 회장을 갖다가 입맛에 맞는 사람을 내려보냅니다. 제가 보기에는 돈 잘 빼서 정권에다가 바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내려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 KT 직원은 어떤 식으로 뽑느냐? KT 직원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들이 들어갑니다. 서류 전형에서 웬만한 대학교 나오는 애들 그냥 제껴요. 뭐 힘있고 그런 애들은 서류 전형 안 하고 부전승으로 올라가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저 들깨 국회의원 딸내미가 서류 전형 없이 뭐 축구 시합도 아니고 그냥 부전승으로 올라가가지고 필기 시험은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여하튼 뭐 채용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종류의 친구들이 KT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 서비스가 엉망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아현동인가요? 불나서 난리 난데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보다 못한 KT 직원들이 나서더라고요. 요즘은 아, KT 노조도 결국엔 거기 직원들이니까, 일부 유력인사, 일부 인물들은, 이건 뭐 취업에 들어온 사람들이 직원들이겠죠. 유력인사의 지인이라는 것이 소문이 나면서 사내에서도 말이 많았다. 말만 많지 유력인사 지인이라고 하니까 눈치 보니라고 어떻게 하지도 못했겠죠. 그리고 저 KT가 이렇게 취업 비리가 많고 경영이 엉망으로 돌아가고 대국민 서비스가 엉망으로 돌아간 때가 이명박 정부 때 낙하산으로 내려온 이석채 회장, 그때부터 심해졌다라는 거예요. 내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보니까 정확하겠죠. 그래서 박근혜 때 임명된 황창규, 이 사람이 회장인 때까지 변함없이 이 엉망진창인 것이 유지가 됐다. KT 노조, 즉 KT 직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KT 경영진의 정치적 줄대기와 그 수단으로 전락한 채용비리,
그리고 그 결과로 통신경영 소홀과 통신대란은 결코 별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4월 4일날 KT 청문회 할 때 채용비리하고 경영 전반을 다루어 달라. KT 직원들의 요구입니다. 요구하는 직원들은 이렇게 뭐 취업비리로 취직한 사람들은 아니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 통신경영 소홀과 통신대란 이 중요합니다. 이거 국민들이 KT 인터넷이나 전화 쓰면서 불편한 거 거기에 나오는 모든 문제를 함축시킨 게 이 단어입니다. 통신경영 소홀과 통신대란 별개 문제 아니라는 거죠. 무능한 애들이 들어와서 채용 비리로 들어온 애들이 능력 있으면 채용 비리로 들어오겠습니까? 무능하니까 채용 비리로 들어오지. 그렇게 한 친구들이 와서 일을 하다 보니 경영은 낙하산들이 내려와서 하고 통신 대란은 무능한 애들이 일으키고 거기에서 국민들은 분통이 터지는 거고 하여튼 그런 구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은 뭐 즉각 김성태 의원과 그 밖에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유력 정치인 자녀 채용비리 문제를 수사하고 KT 이사회 역시 채용비리 자체 조사를 실시하라. KT 이사회 거의 대부분이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꽂혀있는 애들이 많을 텐데 걔들이 자체 조사하겠습니까? 검찰 믿어야 되는데 검찰에서 잘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유력 정치인의 자녀 요즘 뭐 누구 다 나오는데 하도 많아서 기억도 못하겠어요. 이렇게 이거 취업비리 하는 애들은 김성태 의원 지난번에 뭐 일자리 도둑놈 반드시 색출해서 처벌하겠다 이 떠들어대던데 이 양반은 딸도 취업비리에 의혹이 있고 뭐 조카도 있다고 그러죠. 김성태 의원은 뭐 일자리 도둑놈이라고 그러는데 이 정도면 일자리 도둑 연놈들 아닌가요? 반드시 샅샅이 훑어서 김성태 의원이 주장했던 대로 철저히 조사해서 요번 기회에 채용비리 문제 확실히 매듭 짓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살펴본 이유가 왜 KT가 이렇게 대국민 서비스가 엉망이고 통신 경영이 엉망일까? 그것 때문에 찾아보게 되었는데 결론을 보니까 KT에 있는 직원들이 주인의식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실력이 있어가지고 공채로 들어온 사람들은 취업비리로 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자괴감 느낄 거고 무슨 주인의식이 생기겠어요. 그리고 취업비리로 들어온 친구들 뭐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겠어요? 눈치 슬슬 보면서 시간 때우고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통신 서비스가 엉망인 거하고 사건 사고가 자꾸 터지는 이유가 KT내에서 터지는 이유가 무능한 직원들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취업비리를 통해서. 그리고 공채로 실력이 있어서 들어온 사람들도 눈치 보고 대충 떼오기 하다 보니까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해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거짓말 살살하고 그리고 전화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전화가 안 될 때 굉장히 피해를 입는데 자기들 규정상으로 미미하니까 그냥 넘어가자. 아니면 10만원 줄게 끝내자. 이따구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KT 직원을 상대로 KT 규정에 맞게 규정대로 보상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주인 노릇을 해서 아까 뭐 14만 8천 얼마 그 돈을 받아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KT가 됐든 다른 어떤 공공기관이든 공무원이든 그 사람들 우리 직원입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마을 이장까지 우리들이 돈을 내서 월급을 주는 직원이에요. 그냥 주인은 국민이라고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라도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 근무자들이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에는 반드시 주의 노릇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KT 팀장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책임자래요, 자기가. 그 사람을 상대로 주인 노릇을 한 음성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우리 모두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확고한 의식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그 아침에 그 고장난 건 잘 수리됐나요? 죄송한데요. 나 아까 되는 거 보고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모르겠어요. 그렇지. 예. 뭐 고쳤다고 통보가 와서 그 확인차 전화 드린 거고요. 혹시 이상 있으시면 뭐 뭐 선로 바꿔줘서 뭐 광에 뭐가 좀 문제가 있어서 다음은 근본적으로 뭐 다음에는 고장이 안 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던데. 지금 전화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여기는 네. 제가 작년에도 이게 그 출동한 그 내역을 보면 알 거예요. 네네. 그 아까 이신가? 예. 예, 그분이 뭐 이거 저 작년에 몇 번 출동했는가 그 내역 뽑아가지고 보상팀으로 보낸다고 예. 했거든요. 예. 그 혹시 받으셨나요? 예. 고장 이력 있어요. 제 전산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그 내역을 가지고 전화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전화하신 건 아니에요? 예, 이제 그거 가지고는 이제 미미하니까 저희들이 이제 뭐가 미미하다는 거죠? 이제 저희 보상 기준이 이제 원래 이제 고장 이장 실행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루 이용을 못하면 뭐 3배 정도 보상하도록. 하루 이용을 못하는 게 아니라 작년부터 해가지고 작년은 이틀 동안 안 된 적도 있고요. 예. 그리고 예. 오늘도 하루 종일 안 됐고 나 같은 경우는 관급 일을 다 하는데 예. 이거 회사 이미지도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왜 그리고 저 전화를 해서 지금 그것 때문에 전화하신 것 같은데. 네네. 왜 그거에 대해서 말 안 꺼내지도 않고 뭐 그냥 고쳤으니까 잘 쓰자 그 내용으로 전화한 것처럼 그렇게 통화를 하세요? 이제 뭐 저희 기준은 이제 말씀드리려고는 한 거고요. 이제 뭘 말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제가 그 이야기 안 꺼냈으면 이야기 안 꺼냈으면 그냥 전화 끊고 말았을 거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하고 끊었으면 끊은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도 이제 보상 기준이나 그런 거 설명드리고 이제 저희도 또 이제 검토해서. 아니 그 이야기는 꺼내려고도 안 했잖아요 지금. 내가 물어보니까 지금 이야기가 시작된 거지.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이제 고장 이력. 그래서 작년에 했던 거하고 올해 했던 거하고 나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네네네. 이게 하여튼 저희들은 뭐 지금 즉답은 못 드리고요. 이제 저희 기준은 일단은 이제 고장 시간에 이제 3배 정도 보상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뭐 영업 보상이나 이런 것도 좀 뭐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는 우리한테 있어요. 연평균 내가지고 날짜별로 피해 보상금 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회사 이미지 손해 본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뽑을 방법이 없지만 네네. 매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영업 부분까지는 보상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영업 부분까지는 요구하지 않고요. 아니 이미지 네네. 손상된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는 99%가 관급인데 전화를 못 받아가지고 그것은 평균 돼가지고 추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영업 측면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보상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것은 KT 사정이고 KT가 주인이 국민이 주인인데 이미 사장이 없다 보니까 그냥 임명직 사장들 갖다 놓으면 뇌물이나 갖다 주고 그러다가 정권 바뀔 때마다 잘리고
소비자들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고 어째서 피해를 본 게 명확한데 KT 네네네. 기준이 중요합니까? 이제 저희들은 이제 저희 기준 갖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뭐 선생님 사정대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은 저희들도 저희 나름대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드리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KT 기준에 맞추어서 나는 저 피해 보상 예. 받아야 되겠으니까 보상금 산정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 예. 내가 이것은 진짜 내 작년에도 뚜껑 열려가지고 네네. 한참 그러다 그냥 내가 종교 좋다고 넘어갔는데 KT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어요. 이거 대하는 태도도 그러고 지금 방금 선생님도 전화해가지고 수리했으니까 네네. 잘 쓰세요 뭐 이런 내용 거 하고 어영부영 전화 끊으려고 했잖아요. 이학성 아니에요, 씨가 그런 건- 선생님 예, 내가 예. 공공기관 근무자들하고 네네. 공무원들하고 통화할 때는 항상 통화 녹음을 해요. 예, 예. 녹음 파일 보면 선생님 끊으려고 하는데 내가 말꼬리 잡아가지고 다시 전화 통화하는 거예요 지금. 아, 그러셨어요.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예.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이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거 말씀드리고 아니 검토해서 예, 그러니까 검토해서 드릴게요. 예. KT 기준에 맞추어서 나는 보상을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받아야 되겠어요. 예, 예. 하여튼 제가 전화를 검토해서 전화를 다시 드릴게요, 선생님. 그 언제쯤 죄송합니다. 전화 예, 주시겠어요? 네, 좀 이따 바로 드릴게요, 오늘 중으로요. 예, 그럽시다요. 예, 예. 예, 예.